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G20이 열리고 있는 오늘 이제 남아공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이제 그 남아공에 도착을 해갔는데 예, 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이 남아공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내리는 장면이거든요. 오늘 남아공으로 우리나라 시간으로 넘어갔는데 이게 뭐지? 그랬더니 남아공 댄스 팀이에요. 댄스 팀이 열렬히 이렇게 환영을 해주는 장면입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리자마자 남아공에서 댄스 팀이 저렇게 환대를 해주는데 2박 3일 동안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이 이제 열리는 것이고 이제 여러 정상 그 국가의 정상들과 이제 막 그 회담들 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순서대로 보면 이제 처음에 중동 아랍에미리트를 갔다가 아프리카 갔다가 아프리카는 이집트를 갔었죠. 이집트는 카이로대 연설을 하고 카이로대 연설에서도 어마어마한 박수를 받고 이게 카이로대 연설 장면이신데요. 카이로대에서 연설하시고 이제 오늘 이거 카이로대 연설에서 나오는 장면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G20이 열리는 남아공으로 이동을 하신 거예요. 이동을 하셔갖고 이제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 공항에 방금 댄스 팀이 격려를 해주고 환영을 해주고 청소년 8명이 이루어지는 댄스 크루. 그래서 23일 까지 이제 2박 3일간의 일정을 소화하시고요. 그다음에 회의 기간 중에 호주, 멕시코, 인도네시아, 트리키예가 회원국인 믹타 정상회의에 별도로 참석을 하고 독일, 프랑스 등과 다수의 양자 회담도 열릴 거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유 참 7박 10일간의 일정을 소화하고 계세요. 그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서거 10주기 고향 거제에서 엄수가 됐는데 민주당은 뭐 참석을 안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김영삼 대통령은 공과 과가 분명히 있죠, 여러분들. 근데 자식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공과 과가 있더라고 해도 이 김현철이라는 아들이 김영삼 대통령은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고 독재와 항거하면서 싸웠다라고 하면서 국민의힘과 선을 긋고 사후에라도 자식이 민주당과 김영삼 대통령이 같이 연결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김현철 자체가 국힘당과 가깝다 보니까 김영삼 대통령마저도 국힘당이 이렇게 연결식 추모식을 엄수하는 이런 그 장면이 벌어지는 거예요. 김현철이가 잘못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그 다음에 김건희의 애틋한 남자 이준수가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하고 그냥 구속됐어요.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하고 그냥 구속된 거 그 왜 그런가 제가 생각을 했더니 얘가 왜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했을까라고 하면 자 구속되지 않기 위해서 영장 판사 앞에서 자세한 내막들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자기는 그런 적 없다. 김건희와의 우리가 몰랐던 관계들이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밝혀질 게 많습니다. 그럴 바에는 그냥 구속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법원은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 검찰은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라고 구속을 시켰어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뉴스의 행간은 특검이 정조준하고 있는 것은 김건희와 이 이준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시기에 딴 주머니를 차갖고 따로 챙긴 돈이 있을 겁니다. 이 외에도 다른 주가 조작 사건들이 드러나요. 제 말 맞죠? 분명히 이준수랑 김건희는 지가 직접 돈까지 투자해갖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하고 있어요, 현재. 근데 이준수는 주가 조작의 세력이에요. 응? 주포예요. 그러면 야 서로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야 좀 있으면 이거 팔 거래.
얼마든지 딴 주머니 차거든요. 이쪽에서는 나눠 먹어야 되지만 이쪽에서는 둘이만 먹으면 되거든요. 이게 걸려 있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서로 비밀을 지켜주고 싶은 거죠. 뭐 남녀간의 개인적인 관계나 지저분한 걸 떠나서 얼마나 가까운 사이면 딴 주머니까지 차면서 이준수의 돈을 챙겨주고 싶었을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정말 얘네들은 정치를 하는 건지 뭔지 전혀 이해를 할 수 없지만 늘 중국 반중 정서를 자극하던 국힘당이 중국 대사를 만나서는 한다는 소리가 양국은 떨어질 수 없는 이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태까지 구구들을 선동해갖고 무비자 입국부터 해갖고 중국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퍼뜨렸던 놈들이 다이밍 중국 대사를 만나서는 양국은 떨어질 수 없는 사이랍니다. 이 험중시의 배우는 국힘당이에요. 미친놈들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한동훈이가 지금 계속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으로 마치 몰아가면서 계속 여기저기서 추미애 전 장관이나 박범계 전 장관, 조국 장관에게 토론을 하자 그랬잖아요. 조국 대표가 장동혁에게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한동훈이가 맡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한동훈 씨잖아요. 한동훈이가 뭐가 있습니까? 한동훈 씨랑은 급이 안 맞아서 안 한다라고 하면서 조국 대표가 장동혁에게 하자 그랬더니 장동혁이가 받아줬어요. 장동혁이가 조국 대표님 좋습니다. 장동혁이는 왜 이거를 받았을까? 누가 뭐래도 한동훈이한테 쏠리는 이슈보다는 자기가 그 이슈를 선점하는 게 낫죠. 그래서 조국과 장동혁의 어떤 대장동 토론이 이제 잡혔습니다. 제가 보면 날짜가 이제 관건인데 이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장동혁이가 저렇게 나와서 자신 있게 토론을 할 만한 깜이 안 돼요, 제가 볼 때. 네, 오늘 간단한 뉴스 좀 정리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에게 좀 긴장을 해야 되는 뉴스를 하나 말씀드리면 윤석열이를 그러니까 직위원 재판부에서 윤석열의 어떤 6개월간의 구속기간 동안에 1심 선고가 날 확률은 제로예요. 지금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죠. 윤석열 구속기간 만료가 1월 18일이에요. 윤석열 구속기간 만료가 1월 18일인데 1월 18일 전에 선고가 이루어지는 거는 확률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빨리 진행하는 이진관 부장판사도 한덕수의 사건을 1월 달에 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1월 18일을 지나면 윤석열은 탈옥하게 되죠. 그래서 특검이 혹시나 해서 기소를 해놨던 사건이 일반 이적죄, 외환죄는 광범위하게 너무나 광범위하고 사건에 대해서 기각되거나 그럴 확률이 있어서 윤석열을 일반 이적죄로 내란 특검이 이미 기소를 해놨어요. 잡아놓을 수 있죠. 그러면 앞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추가 구속영장, 일반 이적죄로 추가 구속영장을 당연히 특검은 청구를 하겠죠. 근데 이 한덕수나 박성재 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영장이 여러분들 지금 법원에서 어때요? 조희대 법원에서 지금 대부분 다 기각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직위원 재판부에서는 1월 18일까지 윤석열 사건은 절대 선고가 못 돼요. 그러면 나와야 돼요. 그럼 유일한 게
윤석열을 가둘 수 있는 게 일반 이적죄로 윤석열을 특검에서 이미 기소했기 때문에 그걸로 추가 구속 영장을 구속 만기에 맞춰서 추가 구속 영장을 청구했을 때 이 구속 영장이 발부가 돼야 돼요. 제 말 이해가 가시죠? 구속 영장이 발부가 기각되면 윤석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특검에서 일반 이적죄로 기소를 한 사건 중에서 여러분들이 봐도 특검은 지금 법원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누가 하냐면 부장판사 이정엽이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36부 부장판사 이정엽에게 현재 일반 이적죄가 배당된 상태예요. 이정엽 재판부가 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냐 아냐에 따라서 도망 나오든가 아니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건 저거죠. 가장 베스트는 지기현이가 1월 18일 전에 1심 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는 무죄는 못 줄 거 아닙니까? 그럼 윤석열은 계속 죽을 때까지 있는 겁니다. 왜? 내란죄라는 게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니까 지기현이가 1심 선고를 1월 18일 전에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상 글러먹었어요. 1월 18일 날 절대 못 나와요. 거의 2월달 중순 정도에나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는.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지기현이가 바로 1심을 구속 1월 18일 전에 선고하는 게 베스트였는데 지기현이가 당연히 이거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이적죄의 구속영장을 특검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영장이 발부가 되고 그러면 윤석열은 추가로 구속돼 갖고 잡아놓은 상태에서 2월 달에 1심 선고가 나면 영원히 잡아놓을 수 있어요. 요 시나리오가 두 번째 있고, 그 다음에 영장이 만약에 지금 법원을 누가 믿습니까? 일반 이적죄로 구속영장이 만약에 기각되면 윤석열은 풀려나요. 풀려나면 한 달 동안 거리를 활보하다가 지기현이가 1심에서 유죄를 때리면 바로 구속이고요. 네 번째, 이게 뭐야? 네 번째 시나리오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영장이 기각되고 무죄가 선고되면 최악이죠.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일반 이적죄의 추가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지기현이가 무죄를 때려버리면 윤석열은 진짜 설마 이렇게까지는 못하겠죠. 응? 현재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내란 재판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건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면요, 지기현 사람들이 자꾸 지기현에 지금 꽂혀갖고 그러는데 지기현만큼 조이대의 충성스러운 판사가 한상진입니다. 한상진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한상진이 누군지 아세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1심 주심 판사예요. 1심 판사예요. 한상진 맨날 무슨 사건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건. 한상진 부장판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1심에서 1심 판결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때렸던 한상진이가 조이대의 진짜 우규현 지상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판사입니다. 이 한상진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의 그 판결을 보면요, 그냥 검찰의 공소장을 그대로 인정을 해갖고 1심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유죄로 줬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2심에서는 공직선거법이 무죄로 뒤집혔죠. 이 무죄로 뒤집히자 조이대가 사법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으로 바꿨죠. 여러분들까지 다 아시죠? 조이대가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으로 뒤집을 때 가장 써먹었던 게 1심 한상진의 공소장, 한상진의 그 선고 있죠, 판결문, 그거를 그대로 갖다가 뒤집은 거예요. 진짜로 한상진이가 1심에 이래서 이재명은 유죄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다. 그거를 조이대가 그대로 갖다가 그대로 유죄 취지에 파기환송을 시켰던 게 한상진의 판결문이었어요.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뭐 이하상 저 변호사 요즘 이진관 판사에게 그 사실상 재판을 방해하려다가 감치 명령이 떨어져 갖고 그런데
이하상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아시죠? 이 사람 정치인이에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정치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누가 봐도 이 이하상은 정광훈이가 만들었던 국민혁명당에서 대선 경선 후보로 뛰었던 자예요. 거기에다가 서부지법 난동 부렸던 폭도들을 무려벌련 해준다라고 얘기하고 정광훈의 변호인으로도 활동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누가 봐도 이하상이나 옆에 있던 그 김영현 변호인단들이 정작 김영현 씨에게는 절대 유리하지 않는 재판부를 자극해갖고 좋은 판결을 얻어내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쟤네들은 저러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재판을 쟤네들은 그냥 정치 재판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여러분들 국기문란 사건이고 내란 재판이잖아요. 이 사건을 어차피 김용현이도 여러분들 윤석열이랑 똑같은 입장이야. 막장이죠, 막장이다 보니까 이 재판이 정상적인 변론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는 무죄나 뭐 그 가벼운 형량을 받을 수 없다 보니까 그냥 정치 재판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봐도 정상적인 변호인이 자기 의뢰인을 위해서 저렇게 할 수는 없죠. 정치 재판으로 끌고 와서 이슈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지난 정부를 탄압한다, 이걸로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믿는 구석이 아니라 막장 변론을 하는 이유가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도안이면 뭐잖아요. 그래서 막장으로 가는 거고, 제가 왜 지규현이나 한상진, 이거는 조이대 뭐 우기현 자상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들 이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지금 김용현이나 윤석열의 재판을 지규현, 그 다음에 한상진은 윤석열 재판 중에 뭘 맡고 있냐면요, 공직성 특수공무집행 방해 있죠. 윤석열 체포할 때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 방해는 한상진이 맡고 있어요. 이거는 조희대 대법원이나 다 사기친 거예요. 뭐냐면 정확히 여러분들 이진관 부장판사랑 지규현, 한상진 너무 극명하게 대조적이죠. 이진관 부장판사는 왜 이렇게 재판을 신속하게 하고 여러분들 보셔도 잘 아시냐면 선거 부패 담당 판사예요. 선거나 이런 부패의 전문 담당 판사예요. 근데 지규현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디 판사예요? 경제식품 보건을 주로 맡는 판사고, 한상진이는 어떤 판사예요? 경제부 판사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왜 윤석열 내란 사건을 경제식품보건과 경제 담당이 맡냐? 판사가 없냐?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선거 부패 재판부가 6개나 있어요. 지금 서울중앙지법에는 선거랑 부패 재판부가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진관 재판부예요. 사실 이 사건은 지기현이나 한상진한테 배당되면 안 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제 말은. 응?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재판 윤석열의 체포 방해 혐의 특수공무원이 맡고 있는 제가 아까 한상진이가 그걸 하고 있다 그랬는데, 백대현 부장판사가 선거 부패 담당이고요.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정치자금법, 알선수재 사건을 맡고 있는 우인성 부장판사도 선거 부패 담당이고, 이 밖에도 3개의 전담 재판부가 있어요. 응? 그 다음에 있는데 일부러 이거는 누가 봐도 경제, 보건, 이거 아무 상관없는 그쪽에다 배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만 봐도 재판부가 없어서도 아니고 선거나 부패 이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6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과 김영현만 식품 담당자인 지규현에게 배당을 한 거죠.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보시면 천대엽이가 뭐 자동 배당이다 이런 여태까지 얼마나 거짓말을 했고 그런 것들이 다 이번에 드러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연결 짓는 게, 이제 공수처가 주기현을 압수수색했다라고 하면서 엊그저께 여러분들이 아마 다들 그 언론 기사를 통해서 봤을 거예요.
제가 좀 알아보니까요. 공수처가 직위원 접대 대법의 어떤 그 감찰을 했을 때는 170만 원의 접대를 받았기 때문에 1인당 N빵을 하면 뭐 99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이론이었어요.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공수처는 300만 원이 직위원 유흥 접대비가 300만 원이 넘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공수처가 업주를 수사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 룸사롱 업주, 마담이 됐던 그날 결제를 받았던 업주를 만나봤더니 300만 원이 넘었다. 이런 폭로가 나온 거예요. 이건 왜 의미가 있냐면요. 직위원이가 룸사롱 접대에 있어서 300만 원 이상을 받게 되면 위법한 행위고 그 위법한 행위로서 이제 공수처 수상이 그러니까 너무 웃기죠. 공수처 수사가 벌써 진행이 돼가고 있고 압수수색까지 진행됐는데 조희대 대법은 직위원을 전혀 바꿀 생각조차 하지 않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그러니까 중형을 때리고 안 때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조희대는 그냥 냅두잖아요. 그러면 직위원은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민주당에서 내란 재판부를 설치하라라는 이런 힘이 탄력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좀 잠잠하던 내란 재판부 얘기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 내란 재판부를 얘기하면서 정청래가 입만 내란 재판부를 설치하려고 그랬냐 아니냐 이거는 제가 이따 용산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따가 이 내란 재판부에 대해서 민주당 얘기할 때 좀 할게요. 그리고 최근에 일어났던 여러분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이라고 언론에서 부르는데 이거는 항소 포기 사건이 아니에요. 항소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놨죠. 조작한 사건을 항소했다가 오히려 항소 재판부터는 검찰의 조작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탈탈 털릴 거 아닙니까? 검찰 측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항소 재판이 시간이 오래 끌면 끌수록 검찰이 그동안 어떤 조작을 했는지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사실 검찰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중앙지검 아무 검사나 그냥 항소장 내밀면 항소가 되는 거예요. 지네가 안 한 거죠. 지네가 항소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결국은 윗선 외압에 의해서 항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 거예요. 그게 사건의 본질이죠. 여러분들 보시면 그쵸?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을 한번 봅시다. 노만석이가 11월 14일 날 퇴임을 해요. 그 전까지 애매모호한 얘기를 합니다. 대검과 용산과 어떤 협의를 했지만 판단은 내가 했다. 그쵸? 판단은 내가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분명히 위에서 외압이 있었다라는 뜻의 뉘앙스를 얘기해요. 사실 논란을 일으켜 준 거죠. 일부러. 검찰의 조작 수사가 아닌 정권의 외압에 의해서 항소를 할 수 없었다. 이 프레임으로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서 노만석이가 사퇴를 했죠. 희한합니다. 노만석 사퇴하고 노만석에게 왜 항소를 포기했냐라고 하면서 검찰 내부망 이 프로세스에서는 굉장히 논쟁이 뜨겁고 난리를 쳤죠. 그거를 우리가 검사 항명 사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는데 정작 노만석이가 11월 14일 날 퇴임식을 했어요. 퇴임식에 할 때는 오히려 검사들이 도열을 해서 박수를 쳐주고 노만석이는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퇴장을 합니다. 노만석은 당연히 검사 후배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만석이가 검사들에게 박수를 받으면서 퇴임한 만약에 검사들 말씀대로 이재명 정부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노만석이가 직접 항소를 포기시켰다라고 하면서 검사 동일체를 어긴 선배 검사다라고 하면 도열해서 박수치거나 그런 일은 없겠죠.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노만석은 왜 검사 후배들에게 박수를 받고 그랬냐? 노만석이가 사퇴함으로써 검사들이 이의 제기한 게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걸 노린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2%나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서 검찰총장 사퇴 요구와 진상규명이라는 것들이 정당했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노만석이가 사퇴를 하면서 왜? 그 검사 항소 포기 사태는 일선 검사들, 즉 검사장들과 지청장들 26명이 들고 일어난 것 같이 잘못됐다. 잘못을 자기가 책임진다. 항소 포기는 잘못한 거다라는 것을 노만석 사태로 검찰이 정당화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셔도 그렇죠. 아니 노만석이가 제대로 어떤 검찰의 행정을 집행을 하거나 검찰의 항소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검찰이 잘못한 건데 민주당에서 처벌한다는 어떤 징계한다는 이 검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자기가 책임지고 사퇴하는 멋진 선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노만석이는 여러분들 앞에 어떻게 되죠? 노만석이가 검찰총장 대행 사퇴함으로써 이 싸움이 어디로 번지냐면 정권 대 검찰의 싸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프레임을 노린 거죠. 검찰은 사실상 이번에 항소 포기 사태라고 하면서 일선 검사들이 들고 일어나고 뭐 이랬다 이런 뉴스들을 막 생산해주고 거기에 검찰총장 대행까지 책임지고 사퇴했다라고 하면 검찰은 자기네들 목표를 이룬 겁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검찰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시나리오가 다 진행됐어요. 이재명, 대장동 항소 조작 사건이 항소 포기 사건으로 변한 거죠. 누가 봐도 여러분들 뭐 남욱, 정영학, 녹취록 이런 조작이 어마어마하게 드러나서 과연 이 사건이 공소가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이게 핵심인데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외압에 의해서 그러니까 검찰 조작 사건이 대장동 조작 사건이 항소 포기 사건으로 변하면서 그 왜 항소를 포기했냐? 정부가 법무부 뭐 정성호 이재명 정부가 찍어 눌러서 항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검사들의 이런 정당한 불만이나 정당한 어떤 그 항의는 정당하다. 그래서 그 모든 거를 내가 책임지고 노만석인 검찰총장 대행이 사임을 하겠다. 검찰이 옳았다는 거를 증명해 주는 게 노만석의 사퇴예요. 그래서 박수를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노만석은 책임지고 사퇴하고 나머지는 뭐가 남아요? 검사들과 대장동 수사했던 검찰 조직과 정부가 남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검찰 대 정권의 싸움으로 사실 바꿔놓은 거예요. 제가 왜 오늘 검찰이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 이유를 노리고 있다 타켓은 김민석이라는 말을 써놓은 거냐면 봐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전조예요. 전조 되게 무서운 거예요. 되게 무서운 전조예요. 왜 그러냐? 검찰은 지금 조용하죠. 왜 조용해? 자기네들의 목적을 달성해서 조용한 거예요. 이 싸움이 검찰의 대장동 조작 사건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1심 선고 이후에 이런 뉴스가 도배되지 않고 이재명 정부가 대장동 사건을 항소를 포기시켰다로 이미 목적을 달성한 거죠. 그럼 이제 스텝 2로 가야 되겠죠. 플랜 B로 얘네들은 이제 넘어가겠죠. 그게 뭐죠? 검찰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 정권과 지금 보세요. 이재명 정권의 수사를 하다가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은 사퇴를 하고 검사들은 항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건 뭐예요? 살아있는 정권, 살아있는 권력의 수사를 하려다가 검찰이 지금은 지는 모습이죠. 자세히 보면. 지금 겉으로 보면 검찰을 항소해야 된다. 근데 결국은 항소 포기가 됐어. 이러면 살아있는 권력의 검찰이 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검찰은 내년 9월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보셔도 이제는 검찰청 폐지가 돼요. 그럼 나머지 한 방이 뭐죠? 6.3 지방선거예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은 대대적인 이미 김민석 전 총리나 김민석 총리나 이런 사람들은 저들에 의해서 고소고발이 진행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에 이제 선거법 위반부터 해갖고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접수가 될 거 아닙니까? 아직도 검찰이 선거법 사건에 대해서 수사권을 갖고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마지막 타입이 뭐죠? 이제 1년 안에 마지막으로 얘네들이 검찰이 갖고 있는 힘을 다 발휘할 수 있는 게 바로 내년 지방선거예요. 여러분들 보셔도 그렇죠. 그냥 이대로 저것들이 자기네들의 권력을 놓고 순순하게 검찰 개혁을 받아들일 놈들이 아니에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러면 누구를 타켓으로 잡을 것인가? 문재인 정부에서의 검찰 개혁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가장 문재인 정부에게 검찰개혁의 상징적인 인물이 누구였죠? 조국이었어요. 그래서 조국을 친 거예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치면서 자기네들이 피를 흘릴 각오로 하면서 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했죠? 조국 하면 문재인 정부의 2인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을 응원하게 만드는 거죠. 똑같습니다. 응? 얼마든지 쟤네들이 민주당의 이재명 정부의 어떻게 보면 지금 황태자는 김민석 총리죠. 김민석 총리의 무슨 그 총리 그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졌던 뭐 여러 가지 뭐 의혹들 그냥 부풀림이고 그냥 수사하고 압수수색 막 그러면 얘네들은 누가 봐도 이 정권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하는 가장 핵심적인 실권자죠. 국무총리.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민주당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럼 당연히 검찰에 제재를 하면 어떻게 돼? 검찰의 수사권을 이래서 박탈하려고 그런다. 이 시나리오예요. 이놈들 하고도 너무 넘치죠. 봐라. 김민석 수사하니까 이제는 수사권도 못하게 하는 거다. 보안 수사권도 못 주게 하는 거다. 그렇게 하면서 입법적으로 이제 보안 수사권이라도 자기네들이 챙기려고 하는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왜 먹히냐면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김민석을 검찰이 대대적으로 수사를 해요. 6.3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선거법 위반으로 민주당을 대대적으로 수사를 해요. 막 압수수색하고 민주당을 칩니다, 검찰이.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언론 조중동이 이제 가세를 해주겠죠. 민주당 지난 6.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자 뭐 40명이라고 검찰 대대적으로 수사. 검찰의 선거법 수사 시작됐다. 막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지난 이재명 정부의 어떤 핵심 친명인 어떤 김민석의 비리를 검찰이 수사를 시작해갖고 어디에서 뭐 제보를 받아갖고 수사 착수했다. 그렇게 하면 지금 이 정부에서는 현직 총리와 민주당을 수사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을 강하게 압박을 하면 저것들은 좋다고 이거 봐라 이러니까 검찰 수사권 박탈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정권 수사를 강행을 하면 저 봐라 보복한다. 보복 프레임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보복 프레임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검찰이 여러분들 왜 김민석을 타겟으로 잡냐면 김민석 총리는 여러분들 보셔도 내년 서울시장 도전 또는 당대표 도전 또는 국무총리를 계속 하는 요 셋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 보셔도 김민석 총리의 다음 행보는 제가 볼 때는 국무총리에 오랫동안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분명히 내년 서울시장 도전 또는 당대표 도전 뭐 여러 가지 카드들이 있겠죠. 그러면 얼마든지 김민석은 정치권의 중심에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정권을 수사했더니 우리 검찰 수사권 검찰청 폐지라는 어떤 이재명 정부가 검찰을 통해서 보복을 한다. 그러면 검찰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래도 민주당이 과거같이 쉽게 당하지는 않겠죠. 과거같이 쉽게 당하지는 않아도 얘네들이 이제 이 정권, 그러니까 정권 대 검찰의 싸움으로 프레임을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럴 게 없는 싸움이다라고 생각하죠. 어차피 9월달 가면 검찰청이 폐지되면 검찰이 유일하게 정관 비리, 정관 예우를 받을 수 있었던 게 수사권이었거든요. 수사권이 없으면 여러분들 뭐 공소와 기소 유지도 큰 어떤 자기네들의 권력이지만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재판에 회부된 사건을 봐주는 것보다는 그 무죄로 아예 수사 자체를 안 하는 게 여태까지 검찰의 힘이었고 그게 정관 비리의 온상이었거든요. 뭐 쉽게 당하지는 않죠. 민주당이 과거같이 검찰의 쿠데타를 한번 당한 적이 있어서 인사권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압을 하려고는 하겠지만 검찰은 할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검찰 내부에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검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항소 포기 사태다. 그러면서 뭐 집단적으로 검찰청 폐지를 반대한다. 뭐 당연히 검찰청 폐지는 일반 검사들도 반대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검찰이 수사권을 뭐 이건 그 친윤 검사, 특수부 검사 아니래도 검사라는 자체가 수사권을 검찰청을 폐지해서 수사권을 딴 데다 넘겨준다 그러면 모든 검사가 반대해요. 여태까지 자기네들도 선배가 했던 거나 검사들이 나중에 그 공직을 떠나서 변호사 개업할 때 자기네들은 그 수사권이 결국은 자기네들의 몸값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검사가 검찰청 폐지는 말은 안 하지만 반대를 해요. 검사들이. 그런데 그 결국은 이 보복 프레임 정권 쪄봐라 조국 때랑 똑같지 않냐 이렇게 하면 언론이 또 거기에 뒷받침해서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 이런 것들로 이제 공격을 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그 타켓은 김민석이에요. 쟤네들이 봐도 여러분들 가장 치명타를 줄 수 있는 게 김민석이라고 볼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김민석은 국무총리고 그래서 여기저기 이거는 결국은 사법부, 조이대의 이 엘리트 카르텔, 검찰, 조이대,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조중동, 조선일보 이런 대한민국의 가장 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엘리트 검은 카르텔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검찰의 그 유예 기간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날렸어야 된다. 지금도 뭐 어떻게 이걸 바꿀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왜 민주당이 지방선거 이후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선거를 앞두고 검찰청 폐지라는 카드를 들면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지방선거 이후로 시간을 미뤘는데 이게 저는 독이 될 거라고 봐요. 그냥 정광석화 개혁은 정광석화 같이 해야 돼요. 왜 내년 지방선거 이후를 미루면 지방선거 여러분들을 보셔도 선거사범 그래갖고 여기저기서 고소고발 난무하고 엄청나게 또 검찰이 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게 되잖아요. 6.3 지방선거 딱 끝나자마자 그 다음 달 선거법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6개월인가요? 6개월 안에 선거법은 수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선거법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청이 폐지된다 그러면 쟤네들은 정권의 압박이다라고 하고 당연히 이래서 수사권을 박탈한다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어떤 지금 그리고 타임라인을 보면 근데 민주당이 이걸 모를 리가 없죠. 과거에 검찰에 쿠데타를 당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음 타겟은 김민석이라는 거는 여의도 정가에는 다 나오는 얘기예요. 뭐 왜 정광석화 하지 못했냐면요. 이거는 용산에서 민주당과의 어떤 협의예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 대통령, 그 다음에 용산. 여러분들 들으셨죠? 천천히 해라. 여러 여론도 수렴해라.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뭐 이재명 대통령을 탓할 것도 아니고 정청래 대표를 탓할 것도 아니에요. 용산은 계속 여러분들 속도전을 주문을 했어요. 계속 속도전을 주문을 하고 계속 토론하고 조용히 해라, 조용한 개혁 뭐 이런 사실 개혁이 조용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이거를 나쁘게 보진 않아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떤 속도 조절, 그 다음에 어떤 토론이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조용한 개혁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자신감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런 쓸데없는 채팅 좀 하죠.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 김병기 때문이다. 정청래 때문이다. 이재명 이런 쓸데없는 채팅 좀 쓰지 마요. 무슨 말을 안 듣고 여러분들 보시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아니 1년 준다고 내가 무슨 직권 말기도 아니고 내가 직권 말기도 아니고 그쵸? 검찰들 뭐 해봐야 인사권 내가 갖고 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찰개혁을 집권 거의 3년차 4년차 들어갈 때 했어요.
응?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찰 개혁은 거의 집권 2020년 19년에 시작했잖아요. 2017, 18, 19 거의 집권 3년차 말기에 검찰 개혁을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1년만 뻐대기면 집권 4년차 레임덕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저것들을 건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5개월 6개월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무서울 게 없죠.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다라고 해서 좀 대통령의 주문은 그만큼 자신감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직 4년 이상 남고 이러는데 니네가 뭐 저항한다고 여기서 쿠데타를 일으켜? 과거와 다르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요거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이지 않는 손들이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당대표를 갈라치기를 합니다. 특히 오늘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 묻고 싶은 게 이현주, 한준호 이런 애들이 당원 1인 1표제를 반대를 합니다. 웃기죠? 응? 당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현주, 한준호, 최고위원 황명선, 이현주, 한준호 이런 애들은 당원 1인 1표제를 반대하고 나갔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당원 1인 1표제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부터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뜬금없이 이거를 반대한다는 거는 뭐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언론에서 계속 친명 최대 개파 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씀은 안 돼요. 더민주 전국 민주당의 최대 개파는 당원입니다. 여태까지 민주당이 개파 싸움 해갖고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고 얼마나 많은 당원들이 피로감을 느꼈고 얼마나 많은 당원들이 힘들어했습니까? 아직도 언론에서 써주면 그걸 정정하라고 얘기도 하지 않아요. 늘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라는 그 단어 앞에는 친명 최대 조직이라는 말들이 나와요. 친명의 최대 조직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입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명의 최대 조직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예요? 친명의 최대 조직은 당원이에요. 이런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와 함께 이번에 박찬대를 밀라고 했죠. 박찬대를 밀어갖고 지방 곳곳에도 자기네들이 공천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리꽂기. 이재명 대통령을 만드는데 일조한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지방의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을 자기네들의 입맛에 줄 세우고 공천하려고 그걸 경고한 게 정봉주예요. 그러다가 표현이 정봉주가 명팔이라고 얘기하면서 표현을 했다가 이 한 방에 훅 갔죠. 저는 계속 얘기하잖아요. 왜 지금 딴 때 같으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당연히 당원 주권 시대 이재명 대통령이 연락을 했던 거고 1인 1표제 너무 당연한 건데 왜 이거를 반대할까? 응? 왜 이걸 반대할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청래가 자기 정치를 하려고 그런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정청래가 자기 정치를 하려고 그러면 전략공천과 단수공천을 늘리겠죠. 그래서 내 사람 꽂는 게 자기 정치죠. 그것 때문에 늘 싸움 났잖아요. 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왜 사고를 친다. 그리고 왜 보이지 않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왜 계속 뒤에서 정청래를 흔드냐. 당원 주권 시대가 되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이제는 모든 경선을 통해서 후보자를 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힘을 잃는 거예요. 자기네들 이 여러분들 당원 1인 1표제는 가장 큰 의미가 제가 뭐라 그랬죠? 개파 청산이에요. 개파 청산. 이 개파 청산의 가장 청산 대상의 1순위가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인 거예요. 왜? 당원 1인 1표제를 안 하게 되면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저번에 이런 얘기했죠.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라는 인간들이 얼마나 설치고 다니냐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적인 시당이 있잖아요. 걔네들보다 지네가 조직이 더 크다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더 설치고 다녀요. 여기 화면이 줌이 나갔다. 제발 이해 가시죠? 공식적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역에 있는 시당보다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광주 지부,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부산 지부, 이런 것들에 줄 세우고 있어요 지금. 제가 예전부터 이 새끼들 이거 해체시켜야 된다. 계속 이번에 여러분들 노골적으로 보는 게, 웬만한 여러분들 당내 선거에 친명 조직이라고 떠드는 인간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번에 어떤 일이, 이례적인 일들이 벌어졌어요. 박찬대를 지지한다. 정청래가 여론조사에서 앞서니까 더민주당, 누가 봐도 친명 최대의 개파라고 얘기했던 인간들이 박찬대를 지지한다. 이거는 완전 자기네들이 박찬대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서 지지해서 당대표 만들어 놓으면 어때죠? 지방선거 공천 지네가 먹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이 당원 1인 1표제라도 막아서 자기네들이 그 지방에서 자기네 밀어주는 사람들,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후보 만들려고 하는 게 물거품이 된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요, 저는 단순히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누구누구 거기 안에 있는지도 저는 정확히 몰라요. 이 사람들 여러분들 훌륭한 일 했어요.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수박들 척결하는데 박수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나는 아주 잘했어요, 이 사람들.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시절에 꽉 단합해갖고 당원들과 함께 수박들 척결하는데 너무 잘했어요. 박수 칠 때 떠나야죠. 이제는 대통령을 만들었던 가장 자기네들이 1등 개국공신이다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전부 한 자리씩 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개파가 또 생기고, 이런 더민주 전국혁신, 옛날에 여러분들 뭐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주의 4.0 여러 개파들이 막 있었어요. 그렇죠? 이낙연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고, 막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습니까? 제가 정말 이재명 정부가 성공을 하려 그러면 더민주 전국혁신을 빨리 해체시켜야 됩니다. 아니, 당원 중심의 정당이 왜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겁니까? 이현주나 한준호가 얘기하는, 그럼 얘네들은 당원 중심 반대하는 거고 반명인가요? 나 물어보고 싶어요. 반명이에요? 1인 1표제 반대하는 거 반명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 수박들이 반대해서 1대1로 하고 싶었지만 20대1로 먼저 줄여놓고 나중에 언젠가는 1대1로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얘네들도 여러분들 지네가 정청래 대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가 밀어붙이는 당원 1인 1표제, 이거에 반대 명분이 없으니까 당원 주권 시대는 옳다. 하지만 정청래가 자기 재임을 위해서, 아니 당대표 재임을 위해서 자기 정치한다. 이지랄 떨어요. 이지랄 떨어요. 응? 이게 앞뒤가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지난 당대표 선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지난 당대표 선거 가면 이 하바리 유튜브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어떤 그 커뮤니티나 이런 데에서는 정청래 비토하고 박찬대가 대세같이 계속 막 떠들죠. 계속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번에도 당원 투표 같은 거 하면 막 반대가 높을 것 같이 얘기하죠. 왜 근데 막상 지난 당대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거도 그렇고 뭐 완전 요번에 뭐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박찬대를 밀고 뭐 친명계가 뭐든 뭐 민다. 근데 왜 뚜껑을 열면 거의 7대3 나오고 이러는 줄 아세요? 왜 그럴까요? 민주당의 당원들은 동원된 사람이 아니에요. 대부분 오래되신 분들은 20년, 10년, 그렇죠? 적어도 민주당이 온라인 당원을
2015년인가요? 2015년 정도에 온라인 당원을 그 당시에 문재인 대표가 최민희 의원님을 한 10년 됐어요. 근데 오래되신 분들은 온라인 당원 10년 차들 있죠. 침묵하는 다수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재명 파리하는 새끼들이 마치 막 여론을 주도하고 막 와 하는 것 같지만 한 줌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년 동안 민주당의 온라인 권리당원을 하면서 지켜봤던 사람들은 정청래가 10년 동안 어떤 식으로 선당 후사의 정치를 하고 민주당이 친노 친문 친명이라는 이 계보를 이루면서 국힘당으로부터 정권을 뺏어왔는지 다 본 거예요. 갑자기 이재명 지지한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들어온 새끼들은 이런 앞뒤 전후 맥락을 모르죠. 그쵸 여러분들? 어? 앞뒤 전후 맥락 아무것도 몰라. 그러다 보니까 막 정치 민주당이 어떻게 그 국힘당과 싸우고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어떻게 정권을 잡고 어떤 또 중간에 과오가 있고 어떤 우여곡절이 있고 정청래가 과거에 어떻게 컷오프를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어디서 나는 이놈들의 특징이 뭐죠? 나는 이재명만 본다예요. 자기는 민주당도 난 민주당 지지하지 않는다. 이재명만 본다. 얼마나 모순된 얘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의 소속인데 민주당이 망하던 흥하던 자기는 이재명만 지지한다는 거는 사실 이재명을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제 말 맞죠? 민주당이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호위하는 게 민주당 아니에요? 민주당이 만약에 의석이 100석밖에 없으면 국힘당이 이재명 대통령을 가만두겠습니까?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뛰어나고 지금 정치를 잘해도 민주당이라는 테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권 여당에서 나중에 집권 4년차 5년차 되면 레임덕으로 나올 때 어때요? 대통령 탈당하라 그러잖아요. 걔 어때? 그 왜 그래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당에 도움이 안 되니까 너 탈당하라. 당이 대통령을 내치는 거잖아요. 응? 계속 민주당과 이재명을 갈라치기라는 거예요. 민주당이 탄탄하고 민주당이 뒷받침해서 입법이나 모든 정치 분야에서 대통령을 보좌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 말 맞지 않아요? 응? 이런 허구한 날 정청래 까고 민주당 흔드는 세력들은 결국 이재명 정부를 흔드는 거예요. 민주당을 4분 오열시키고 민주당을 개파 싸움으로 붙여버리면 민주당이 당내 싸움을 하는 동안 국힘당이나 개혁이나 이재명 정부를 보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제 말 맞죠? 정청래가 자기 정치하고 싶으면 어떤 미친놈이 자기 권리를 개파를 청사를 하겠습니까? 정청래가 진짜 나쁜 마음을 먹었으면요 오히려 자기 사람들 좋은 자리 줘가면서 정청래계라는 개파를 만들겠죠. 제 말 맞지 않아요? 정청래가 오히려 자기가 정치 욕심 있고 이재명 대통령을 넘어서고 싶고 걔네 말대로 하면 오히려 정청래 사람들을 많이 주요 자리에 놓고 정청래 개파를 확장하고 그러죠. 어떤 당대표가 당원들에게 모든 공천권을 돌려준다는 당대표 본 적 있어요? 응?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여야를 넘어서 나는 공천권을 휘두르지 않겠다. 모든 건 당원이 경선으로 뽑아라는 당대표 본 사람 있어? 개파청산이에요. 안 그래요? 당대표 왜? 당대표의 최고 무기가 뭐야? 공천권이야. 그걸 안 하겠다라고 하는데 정청래를 물러나라 그래? 정말 그러면 안 돼요 사람들. 응? 앞에 가장 민주당의 지금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모두가 친명이에요. 자꾸 정청래와 청와대가 부딪힌다. 뭘 부딪히는데? 니네가 뭘 하는데? 응? 정청래 의원님이 얼마나 눈치가 빠른 줄 알아?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다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는 사이야 두 분이. 니들은 그런 거 모르지? 두 분이 정청래 대표가 혼자 앞서 나가거나 그러지 않아.
어? 생각해봐요. 정청래 대표가 앞서 나가지 않아요. 저것들은 그냥 생각해봐요. 당대표는 때로는 용사 청와대에 갈 화살을 당대표가 맞아주는 거야. 응? 제가 저번에 이런 말씀 드렸죠. 정청래 대표를 제가 개인적으로 친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정청래를 내가 10여 년 동안 봐왔는데 너무 바보 같아서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당내에서 정청래 싫어하고 여태까지 나는 살다 정청래 수박이라는 소리 또 처음 들었어요. 정청래가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단식할 때부터 정청래가 여러분들 반개혁적인 적이 있었나요? 나 하나 물어봅시다. 제 방송에서는 적어도 온라인 당원 오래되신 분들 적어도 5, 6년 온라인 당원 하신 분들 중에서 정청래가 개혁에 반대하는 거 보신 분들 있어요? 없죠? 정청래는 늘 민주당에서 비주류였어요. 그래서 상임위원장 한번 하려고 해도 정청래 안 시킵니다. 정청래가 왜 원내대표 안 나가는 줄 아세요? 늘 자기는 혼자 개혁적인 목소리를 주장하고 그래서 의원들이 기존에 있던 수박들이 정청래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청래 의원은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원내대표에 도전하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이재명 대통령과 똑같이 당원들의 지지를 받으면 자기가 당대표로 하겠다 라고 해서 당대표에 도전한 거예요. 정말 내 말에 반박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정청래 그렇게 비토하고 정청래 물러나라고 하고 당원 1인 1표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요. 당원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가 민주당의 최대 개파입니까? 민주당의 최대 개파는 당원들이에요. 그리고 당원들이 경선 참여해서 투표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왜? 본인 지역구의 시의원, 구의원들은 본인이 뽑고 싶으니까 반대하는 거죠.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경고하는데 해체하십시오. 당신들은 훌륭한 일을 했고 여러분들 지역에서 설치고 다니는 애들 명함 한번 보세요. 어디 명함인지. 다 더민주 전국혁신이에요. 민주당 시도당 위원회 이런 거 없습니다. 제 말이 거짓말인지 보세요. 앞으로 여러분들 지역에서 특보니 뭐니 하면서 명함 나눠주는 사람들이 민주당 서울시당, 민주당 경기도당, 민주당 대전시당, 민주당 충북도당 이런 명함이 아니라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광주지부,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부산지부 이런 명함을 들고 다닌다고요. 이런 사조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옳습니까? 특정 계파의 최대 계파라고 하는 자들이 모든 지방의 권력을 이재명 대통령을 앞장세워갖고 흡수해버리고 그러면 중앙당은 뭐가 되고 지역당은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제 말이 거짓말인지 이번 지방선거 때 자기 시의원 나간다 구의원 나간다 하면서 명함 돌리는 사람들 보면 어떤 명함이 찍혀있는 보세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어디 대변인 뭐뭐뭐 응? 이게 굉장히 문제인 거예요. 이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재명 대통령 파리에서 사조직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지방 권력 차지하고 자기네들이 보상 심리로 뭐 한 자리씩 해먹은 다음에 지방선거 이어서 이번에 왜 중요하냐면 기초단체장들을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지네가 거의 내리꽂아야만 기초단체를 그 지역을 다 가다듬고 2028년도 지네 사람들로 전부 이제 공천을 해서 지네가 국회에 입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참을 맞잖아요. 2028 여러분들 그래서 지난번 기억나세요? 호남에서 한번 난리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호남에서 광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이것들이 이제 기세가 당당해갖고 현직 국회의원이었던 그리고 시도당 위원장이 양부남, 민영배 이런 현직들을 다 쫓아내고 강위원 이런 것들이 지네가 전부 거기를 공천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갖고 국회의원들이 현직들이 단합을 해갖고 맞서서 싸웠죠. 기억나세요? 광주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광주에서 그 당시에
그 광주 어디 거기 지역위원장이었던 양부남, 그 다음에 민영배 이런 사람들을 친명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서 그 시도당 위원장을 갈아치우게 하면서 거기서 엄청나게 싸움이 붙었었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결국은 민주당의 공식적인 지역위원장들이 이기면서 그렇게 됐던 거예요. 진짜 내 말이 거짓말이 봐봐. 얘네들 나중에 이제 선거 앞두고 엄청나게 사고를 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끊임없이 자기네들이 박찬대를 지지해갖고 지방 권력을 지네가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장악을 하려고 그랬는데 박찬대가 떨어졌어요. 근데 박찬대가 떨어진 거를 떠나서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청래가 모든 지방에도 경선 4인 이상일 경우에는 권리당원에게 묻는다라고 해버리니까 지네가 이제 힘을 못 쓰는 거죠. 여태까지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명함 뿌리면서 줄 세우게 하고 우리가 친명 조직이고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과 다이렉트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 말을 듣겠어요? 아니면 거기 권리당원들 찾아가겠어요? 그래서 이게 개파청산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정봉주 의원이 경고한 게 그거예요. 지난번 당대표 선거에서도 그 최고위원 뽑을 때 정봉주 그 명파리 발언 있잖아요. 그거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걔네들 겨냥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힘을 발휘하고 한 방에 쳐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제 말이 이거 꼭 진짜 이루어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이제 쟤네들을 공격을 하냐면 지금 여러분들 결국은 박찬대 지지하던 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들과 얘네들이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지는 마음대로 안 되니까 공천권 결국 공천 싸움이에요. 정치는 공천 싸움이잖아요. 자기 사람 친구. 근데 정청래가 아예 개파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1인 1표제를 해버리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청래 물러나라 이런 하바리들이나 이런 여론 조작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땐 그래요. 근데 요즘 이제 정청래 까는 프레임이 뭐냐면 왜 정청래 입만 내란 재판부 설치한다 한다고 하더니 안 하냐? 정청래가 내란 재판부를 설치 안 하는 게 아니라 내란 재판부는 용산에서 속도 조절해야 된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응? 이거는 내란 재판부 설치 누구보다도 빨리 하려고 했는데 내란 재판부 설치하려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안 보인다. 자기 정치한다라고 연병하고 좀 용산과 소통하면서 속도 조절을 했더니 개혁 의지가 퇴색했다. 연병하잖아요. 정청래 의원님이 뭐 좀 해보려고 하면 대통령보다 지가 더 빛나려고 자기 정치한다라고 이래도 비판. 그래갖고 용산과 속도 조절을 하면서 좀 시간을 좀 1심 끝나고 한다라고 하면서 생각을 하고 정리하면 정청래 입만 저러고 개혁 의지 퇴색했다. 제 말 맞잖아요. 적어도 진짜 민주당을 사랑하거나 나는 우리 시민들이 진짜 이재명을 망치고 있는 이런 새끼들, 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와 함께했던 정치인들, 그 인간들을 따라다니는 유튜버들, 이게 다 지금 연결돼 있는 거죠. 제 말 딱 보이지 않아요? 정청래만 없으면 박찬대만 세워놨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됐나? 민주당 대전시당, 민주당 서울시당, 민주당 경기도당, 특히 민주당 호남당, 전라도당, 전남도당, 전북도당,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그런 공식적인 시도당보다 더 큰 힘을 행사해요. 정말 맞잖아요. 공식적인 더민주 전남도당, 더민주 광주시당 이런 정당보다 민주당, 그러니까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더 큰 힘을 발휘해갖고 이 시도당을 무력화시키고 결국은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지네가 더 키운 다음에 어떻게 되죠? 시도당 위원장 선거할 때 지네가 거기에다가 입성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공식적인 시도당에 그 시도당 위원장들을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전국에 있는 시도당 위원장을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장악을 하게 되면 지네가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려고 한 거죠. 근데 어떻게 되죠? 모든 선거를 1인 1표제, 1인 1표제 권리당원에게 돌려준다고 하니까 다 반대하는 거죠. 진짜 이거는요,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을 아끼고 이렇게 나가면 이재명 대통령 나중에 이놈들 때문에 결국은 가장 피해를 입어요. 어떤 정당이들은 개파가 없을 수 없었다라고 하지요. 이제는 개파 없는 정치 해야 돼요. 개파라는 게 얼마나 나쁩니까? 한 정치인에게 잘 보이면 공천 받고, 한 정치인만 딸랑 그 정치인에게 딸랑딸랑항 되면 모든 것을 얻고, 그러면 당원들과 국민들 보고 정치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정치인 하나만 바라보고 계속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어디서 나와요? 공천권이에요. 그 공천권을 정청래가 모든 공천권을 당원들에게 돌려준다고 하니까 짜증나는 거죠. 그러니까 쟤네들 입장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어떻게든지 정청래를 흔들어 놓고, 자기네들이 벌써 줄 세우기 해놨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야, 시의원에 네가 나가고 구의원에 네가 나가고 벌써 지네끼리 다 짰을 거 아니야. 네가 기초단체, 네가 어디 시장 나가고 어디 시장 나가고 우리가 밀어줄게. 지네끼리 막 조직 만들고 했을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경선 룰이 전당원 투표로 당원 투표로 바뀌어 버렸네. 이 사람들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왜 제가 자꾸 해체하라 그러고 여러분들에게 위험성을 알리냐면, 이제 당원들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의 위험성을 알게 되면 그 사람들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의 명함을 들고 다니지 않겠지. 그러면 그 조직은 점점점 힘을 잃겠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조직이 세질라 그러면 민주당 당원들이나 권리당원들이 막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하면 박수를 쳐주고 그래야 되는데, 나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저것들 지네끼리 나눠먹게 하고 민주당 개파 만들 또 다른 갈라치기 하고 개파를 만든다 그러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당원들의 권리당원들에게 욕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경선 후보자들이 자기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소속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개총수 많이 변질됐네, 너보다는 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걔네들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나오는 후보들이 다 후보들이 어떻게 돼요? 나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개파들의 힘이 죽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이런 사조직들은 다 없어져야 돼요. 이런 무슨 예전에도 얼마나 많이 뭐 민주주의 4.0 무슨 회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앞세워 갖고 다 여러분들 없애야 됩니다. 이제는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내란 전담 재판부가 늦어진 걸 정청래 책임으로 떠넘기잖아요. 아니 지금 이 시기에 당대표를 왜 흔들어요? 그 시간에 민주당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속 그래요. 내가 언론이 어떤 식으로 오늘 이현주가 정청래 대표를 뭐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언론에서 이런 표현을 써요. 친청. 친청와대, 친청래계, 친명. 그러니까 친청이라는 있지도 않은 계파를 만들어서 친명, 친청 뭐 이렇게 갈라치기라는 거예요. 친청, 친명. 나는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놀아나면 안 돼요. 저 모두가 친명이죠. 안 그래요? 모두가 친명이지. 누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실패하면 민주당도 없어요.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이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민주당이 뒤에서 굳건하게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줘야지 우리가 다음 정부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여러분들 언론사, 제가
언론 프레임들이 어떤 식으로 기사를 쓰는지 보여드릴게요. 아니 요즘 기사 와요. 뭐 민주당 뭐 당원 개정 졸속 강행, 정청래 측 이현주 1인 비판의 사실과 달리 공개 방박. 이건 뭐야? 민주당 내부 싸움으로 잠깐 이런 공개 반박을 하고, 이게 무슨 소용이냐고. 아니 지금 이럴 때냐고. 내가 얘기했잖아. 이현주, 김용남, 신인규, 변희재, 하여튼 저쪽에 있던 애들은요, 그 본색 어디 안 가요. 정상적인 머리를 갖고 있으면 국힘당에 입당 안 해요. 안 그래요?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 국힘당에 입당해갖고 정치합니까? 하여튼 제가 앞으로 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의 위험성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알릴게요. 제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앞으로 지방선거 앞두고 벌써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명함 파갖고 명함 돌리고 어디 소속 뭐 맡고 있다.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하면 민주당의 가장 위험한 존재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하면 진짜 이 개파 청산을 가장 방해하는 사람들,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가장 부담스럽고 가장 앞으로 해를 끼칠 조직들. 진짜 지금 민주당에서 이거 싸울 때냐고. 아니 정청래가 지금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당원 1인 1표제가 그렇게 정청래가 죽일 일이냐고. 근데 하나 물어봅시다. 정청래가 이번에는 전략공천 비율을 높이고 전국의 단수공천을 내가 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비판받아야지. 정말 맞지 않아요? 정청래가 오히려 당원 단계로 개정해서 당대표가 마음대로 전략공천을 20%, 단수공천을 10% 해서 자기가 30%의 공천권을 휘두르겠다 라고 했으면 정청래가 자기 개파 심는, 자기 사람 심고 자기 정치한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많이 받아야 되죠. 근데 이게 뭐야? 당원들에게 1인 1표제로, 지금 20대 1인 것을 1인 1표제로 당원 개정하자, 이걸 왜 반대를 하냐고.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니들 반명이야?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최대 개파의 민주당에 연병들 떨지마. 민주당은 그 어떤 개파들도 나타났다 사라지지만 변하지 않는 건 당원이야. 민주당의 최대 개파는 당원이고, 당원들이 여태까지 민주당을 지켰지 개파들이 민주당을 지키지 않았어. 제 말 맞죠? 어디서 건방지게 민주당의 최대 개파가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라고 개소리를 하고,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삼복더위에 추운 겨울에 민주당 이기게 하려고 내 돈 써가면서 내 시간 뺏겨가면서 진짜 울고 불고 민주당 여태까지 지킨 게 당원들 아니야? 니네가 뭔데 이제 와서 친명 최대의 조직 더민주 전국혁신의 연병 떨고 그러면서 지방에다가 공천 줄 세우게 하고. 나쁜 놈의 새끼들이야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밤잠을 설치면서 민주당 잘되라 이재명 대통령 만들려고 얼마나 그랬던 사람들인데, 이제 와서 지네가 숟가락 얹어갖고 지네가 마치 이재명 정부를 만드는데 1등 공신이고, 지네가 지방선거에서 시의원 구의원 공천권 다 휘둘러 연병들 떨고 앉아있네. 제 말 틀려요? 제가 뭐 우리 무슨 정청래 대표랑 김어준 총수랑 이런 사람들이 무슨 기득권을 누렸다고 연병들하고 앉아있네. 당원 1인 1표제는 원래 이재명 대통령이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왜 한준호, 이현주 그걸 왜 니들 지역관리 안 될까봐 연병들 떨고 앉아있어. 정신들 차려. 그냥 정청래가 싫다 그래. 그냥 정청래가 싫다 그래. 그러면 이해하겠어.
정청래가 싫다 그러면 이해하겠어. 자기네들이랑 안 맞으니까. 아니 지금 정청래 물러나라. 정청래 비판하는 인간들 당원 주권시대 반대하는 거 아니야?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뭐라 했지로? 당원들의 여명이었던 71표제는 찬성하나 점점점. 연병들 떨고 앉아있어. 아이고.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알겠죠? 저는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구독 취소하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무슨 적들이 생기고 그런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나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지키고 싶은 정당이 망가지는 건 보기 싫어요. 난 내가 망가질지언정 뭐 구독자가 줄고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왜? 내가 당당하니까. 아니 도대체 1인 1표제가 왜 비판받아야 되고 왜 논쟁거리가 돼야 되고 저는 그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이재명 대통령 이용해서 너희들 밥그릇 챙기려는 짓들 더 이상 당원들이 안 하고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당장 해체해야 돼요. 거기에 소속돼 있는 강선우나 뭐 이런 의원들 전부 나오십시오. 거기 뭐 먹을 거 있다고. 거기가 마치 무슨 최대 개파? 민주당의 최대 개파는 친노, 친문, 친명으로 이어지는 거룩한 계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와 떠들고 그러면 마치 그게 민주당 당원들의 전체 여론 같죠? 그렇게 유튜브나 여기저기서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 때 욕을 먹었지만 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당이 1년, 2년 된 정당이 아닙니다. 70년이 넘는 정당이고 민주당을 오랫동안 지켜보는 수많은 침묵하는 다수가 있는 거예요. 정청래 수박이라고 했던 새끼들이 그게 통합니까? 어디서 뭐 하다가 굴러먹다가 나타난 새끼들도 모르는 그런 하바리 유튜브 새끼들이 박찬대 지지한다 이러고 정청래 욕한다고. 왜 나나 김어준 총수나 이번에 지난 전당대회 때 여러분들 참전 안 했는지 제가 알려드렸죠. 제가 여러분들 지난 전당대회 때 정청래 찍으라는 말 한마디도 안 했죠. 서로 공격하지 말라 그랬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 같은 마이너의 유튜버가 참전할 나조차도 참전할 필요를 못 느끼는 원사이드한 선거였어요. 나조차도 참전 안 해도 나는 정청래가 압도적으로 이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내가 거기 참전해갖고 정청래 찍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에 할 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결국은 가장 위협적이고 부담스럽고 이재명을 망치는 조직이에요. 여러분들 얘네들이 왜 가장 위험한 조직이냐? 이재명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고립돼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대예요. 그러나 마음속에는 자기는 김대중 대통령을 통해서 민주당을 지지하게 된 사람들이 있고 자기는 노무현 대통령을 통해서 민주당을 지지하게 된 사람들이 있고 자기는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서 민주당을 지지하게 된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지금이야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빛나고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크게 보이죠. 제가 왜 민주당이 이 거룩한 계보를 거스르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냐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김대중 민주당의 정신, 노무현 민주당의 진짜 다시 한번 그분과 함께 그분이 대통령이 된 나라에서 살고 싶은 많은 국민들, 문재인 대통령, 그 노무현 대통령의 친구였고 비록 윤석열에게 정권을 내주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저런 이재명만 강조하는 인간들에게 그렇게 쉽게 입에서 저는 욕하면 되는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비판받을 점이 있어도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게 모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얼굴에 침 뱉기라고 생각해요, 전.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때는 국뽕이 차오른다 그랬던 인간들이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을 욕을 합니다. 바로 이재명만 본다라고 하는 인간들이 나중에는 이재명을 공격하는 새끼들이에요.
제 말이 틀린가 보세요. 우리는 적어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이 거룩한 계보를 지켜야만 대한민국의 주류인 저 국힘당과 기득권들과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어느 세력도 자꾸 분리시키고 그 어느 세력도 자꾸 갈라치기를 하면 안 돼요. 제 말 맞죠, 여러분들? 우리는 진짜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했던 수많은 그 호남 분들과 우리 민주투사들, 노무현 대통령을, 사실 노무현 대통령은 사후에 더 인기가 많은 대통령이잖아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 괴롭혔던 놈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돌아가시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우리의 대통령으로 남았죠. 문재인 대통령, 지금 윤석열이가 워낙 지금 내란을 일으키고 정말 국민들에게 부들부들하면서 그 원인이 다 문재인 때문이다라는 책임이 가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토, 저는 지금은 이해해요. 그러나 시대가 지나면 문재인 대통령은 반드시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이런 대우 받으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마치 문재인 대통령을 윤석열과 동급 취급하는 그런 발언들을 서슴지 않게 하는데, 그거는 절대 저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통령 또한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게 취급하면요, 이재명 대통령 또한 그렇게 그놈들이 취급을 해요. 적어도 민주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은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게 민주당의 거룩한 계보로 저는 지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얘기하면 뭐 문재인 대통령 때 어땠냐, 개혁을 못하지 않냐, 이런 얘기하면 잠깐은 시원하고 여러분들이 듣는데 쏠깃할 수 있지만 그건 정말 안 좋은 면만 본 거예요. 나라가 나라다워지고 국뽕이 차오르고 얼마나 여러분들 많은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나라가 나라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까? 다만 우리가 윤석열에게 속고 모두가 윤석열에게 속은 거죠. 마치 자기네들은 안 속은 척하는데, 속이려고 들었던 윤석열이나 그 검찰 권력이 이렇게 센지는 몰랐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3년은, 그러니까 사실 3년 거르고 검찰 개혁을 이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만큼은 민주당의 정통성을 부정하지 마시고, 저렇게 친명파리하면서 우리가 이재명 최대 개파다라고 하는 새끼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가장 위험에 빠뜨리는 놈들이에요. 민주당의 최대 개파는 당원이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저의 얘기는 오늘 심층분석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